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우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그간 저희가 올렸던 크림을 만든다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타슈, 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다 했잖아요. 요렇게 올렸던 이 영상들을 기반으로 같이 만들 수 있는 궁극의 프랑스 파리 디저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토노레죠. 자, 제가 생토노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통 과자백과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낭독의 시간.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맨날 뭐 이게 제가 근거 없이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형으로 자른 반죽형 혹은 접이형 파이 반죽 위에 슈 반죽을 링 모양으로 빙 둘러싸 작은 슈를 구운 후에 캐러멜을 묻혀서 링 모양 슈에 붙인다. 중앙에 샹티 혹은 시부스트 크림을 알맞게 짜 넣는다. 이 과자는 1840년대 파리의 생토노레 거리에 있는 과자점 시부스트의 셰프 오기스트 줄리앵이 고안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당시에는 브리오쉬 반죽으로 만들었는데 링 모양의 브리오쉬 위에 동그랗게 성형한 작은 브리오쉬를 올렸다고 한다. 중앙에는 커스터드 크림을 채우거나 생크림을 채우는 등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림의 수분 때문에 브리오쉬가 축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시부스트는 계속해서 생토노레를 판매했다. 이윽고 줄리앵은 파이 반죽을 바닥 시트로 삼고 그 주변에 캐러멜로 코팅한 슈반죽을 둘러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여기에 과자점 주인 시부스트가 커스터드 크림에 머랭을 더한 가벼운 크림을 채웠다. 이 크림은 시부스트 크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지금도 다양한 파티세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름에 관해서는 가게에 있는 거리명을 땄다는 설과 브리오쉬를 사용했으니 제과제빵 장인의 수호성인 생오 노래의 이름을 땄다는 썰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 프랑스 디저트들의 이름의 명명은 거리 이름을 많이 쓰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맞춰진 디저트면 그 축제의 이름을 맞춰서 쓰기도 한다는 게 뭐 정확한 정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생토노레는 여러분들이 뭐 라파에트라든지 르봉막쉐 같은 파리의 백화점 디저트 코트를 가보면 어디든 다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좀 유명한 제과점에 가면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생토노레예요. 큐티한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슈를 좀 작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때는 좀 더 크게 만들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토노레라는 제품의 밑바닥이 되는 파이 반죽을 먼저 한번 굽는 것. 저는 오늘 요거를 약간 밀푀유 굽는 듯한 느낌으로 제품을 구워보고 싶어요. 파이 반죽을 한번 지금 갖고 올 거거든요. 자, 파이 반죽에는 이미 제가 스파이크를 해갖고 넣어놨어요. 요거 타공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많이 부푸는 거를 좀 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커터는 80mm, 그러니까 8cm란 이야기예요. 요렇게 커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파이예요, 여러분. 이거 데니쉬가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이쁘게 잘라 주시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파이 반죽은 어디서 구매가 가능하시냐면 베이켓 사이트에 유니온 트리 파이 시트 5mm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을 제가 약간 이거 밀대로 좀 민 거예요. 밀어서 스파이크 롤러즈를 좀 해놓은 상태. 이렇게 제품 준비가 끝난 거고요. 자, 생토노레는 제가 밑에를 약간 밀푀유 위에 첫 번째 장처럼 좀 설탕으로 카라멜화 되어져 있는 제품으로 좀 굽고 싶어요. 그리고 밀푀유 같은 거 구우실 때는 이렇게 철판을 눌러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르기 전에 이렇게 슈가 파우더를 위에다가
촘촘하게 뿌려주셔야 돼요. 여러 번 뭐 부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여러 번 뿌릴 거예요. 오늘 이거 굽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횟수의 슈가 파우더를 위에 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슈가 파우더를 꼼꼼하게 뿌려주셔야 돼요. 당장 이게 뭐 엄청난 뭐 그거를 나타내고 그러진 않지만 초석이죠. 이렇게 해갖고 색깔도 입히고 네, 설탕화, 캐러멜라이즈를 시켜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철판이 보면 뒤가 더럽잖아요. 이런 데가. 데프론 시트를 깔고 이렇게 얹으셔갖고 구우면 됩니다. 180도에 보면서 구우셔야 돼요. 초반에 높은 온도로 뭐 구워도 되긴 하는데 좀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0도에 한 먼저 25분을 구워서 보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다시 한번 슈가 파우더도 뿌리고 할 건데 첫 번째 공정은 160도에 25분을 구워낼 겁니다. 자, 이제 생토노레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한번 꺼내 볼게요, 여러분. 자, 한 김 빼주고. 자, 지금 위에는 철판 2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철판 2장이 깔려 있고, 이 2장을 한번 걷어내 볼게요. 밑바닥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깔끔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고, 지금부터는 이미 빵이 소성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설탕을 부어주면서 슈가 파우더랑 같이 녹여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이제는 위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원래는 황설탕을 부어주면 조금 더 쉽게 끝나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탕도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백설탕을 골고루 위에다가 뿌려준 다음에 한 번 더 위에다가 슈가 파우더를 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듬뿍 뿌린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위에다가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탕도 뿌리고 슈가 파우더도 뿌리고 다 뿌린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이렇게 슈가 파우더까지 다 뿌려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븐으로 들어가요. 자, 일단은 시간은 20분 더 구울 거고요. 오븐의 온도는 160도로 구울 거예요. 160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생토노레 바닥에 해당되는 파이즈는 전부 다 지금 구워진 상태고요. 요거 요렇게 지금 위에 이제 설탕이랑 같이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놓고
토치를 이용해서 겉면을 살짝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해주시면은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 가정에서 절대 이런 게 없으실 거예요. 절대. 이거는 이런 엉트름의 밑받침이라고 하는 건데 식품진에 코팅이 돼 있어서 저희가 조립 형태는 요 형태로 기반으로 해갖고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요게 식히고 이제 카라멜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생토놀에 넣을 카라멜을 지금 만들고 있고, 카라멜은 처음 그대로 놔뒀다가 연기가 한번 빡 오르면 이 설탕을 녹이는, 우리 볶기 한다고 생각하고 설탕을 녹이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실리콘 주걱에 붙어 있는 설탕도 잘 떨어뜨려내서 설탕을 녹여준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이제 완전하게 녹아가지고 용액처럼 만들어지면은 지금 이제 물성이 생기잖아요. 물성이 생기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에서 이걸 작업을 하는데 내리세요. 자, 이렇게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 또 금방 이게, 그래서 다시 또 물을 부어주면서 당연히 차가운 물이 들어가니까 이 설탕 시럽이 막 끓어 넘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쫄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아까처럼 만들어주면은 굳었어요. 올리면 돼. 다시금 이게 지금 또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은 나머지 물을 다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없게끔만 만들어 주면은 시럽은 완성이 된 거예요. 생물을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데펴 주세요. 이게 금방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을 때마다 뭐 불에 올리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공기를 조금 빼주셔야 돼요.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 시럽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슈에다가 이제 크림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찝은 다음에 카라멜을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지금 겉면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놔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매끄러운 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리콘 몰드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만드셔서 겉면에 카라멜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내려놓는다. 그리고 굳힌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여러분 생토놀의 최종 단계의 조립, 어셈블 단계를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생토놀이 어떻게 했냐면 파타슈를 먼저 만들었죠. 만들어서 안에다가 크림을 넣고 살짝 냉동에다가 놨다가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카라멜을 묻힐 때. 그래서 카라멜을 만들어서 묻히고 실리콘 몰드에다가 넣어놨다. 그 다음에 파이지를 구워가지고 설탕을 뿌려서 구워서 나온 거를 위에 간략하게 토치질만 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얹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이트 가나슈 크림을 전날 만들어 갖고 숙성한 다음에 오늘 이제 조립에 크림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림은 정말 빡빡한 크림이에요. 한번 써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다들. 자, 요렇게 크림을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뽁 이렇게 짜내는 거고요. 다시금 봉제선 맞춰주시고 접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돌리는 느낌으로 해서 마지막에 힘을 빼시면서 한번 찍어 주신다. 이거를 다시요. 접지를 만들어서
안으로 내려 들어온다. 되겠죠? 이거 안 어려워요. 자, 접지를 만들어주고 내려온다. 접지를 만들어주고 내려온다. 마찬가지로 접지를 만들어두고 내려온다. 접지를 만들어두고 내려온다.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카라멜을 묻힌 슈를 가운데다가 박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박아주시고 하나 더 해서 카라멜 묻힌 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꼭꼭 눌러주시면 완성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제가 멋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슈를 이렇게 요거 저는 매장에서 여러분들 판매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 일단은 생트놀에 먹는 법은 크림째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도 파리에서 먹을 때 이렇게 뜨셔서 밑에 있는 바닥도 한번 아, 맛있네요, 진짜. 파리 와 있는 것 같아요, 파리.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계를 잘 밟아주시면 누구나 이 정도의 제품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맛있고 알찬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디저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우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